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짜증이 나실 법도 한 게, 날씨도 지금 계속 덥죠. 9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낮 시간 동안에 날씨가 덥고요. 밤에도 좀 선선해지기는 했지만 아침에도 시원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밤에도 좀 더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날씨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막 기후 위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이렇게 9월이 돼도 덥고, 그리고 날씨 더운 것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 듣기 싫어도 이재명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가지고 들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이 또 나지 않습니까? 날도 덥고 이재명의 얼굴은 계속 막 꼴보기도 싫은데 막 뉴스에 자꾸 나오고,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막 헬스장 가가지고 TV 틀어보면 막 이재명 나와 있고, 밥 먹다가 심심해서 TV 틀면 또 이재명 나와 있고, 유튜브 보다 보면 갑자기 또 뭐 이재명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방팔방에 이재명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참 진짜 언제 이것이 다 끝날까 깝깝할 뿐인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몇 달 동안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법부가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명수 체제였을 때만 하더라도 사법부가 진짜 대놓고 이재명을 봐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우기가 어려웠었는데, 몇 달 동안 진짜 조이대 체제가 되고 난 뒤에 사법부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 것은, 검찰이 도대체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뭡니까?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지연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전에 대통령 하겠다. 이번에 또 공식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개헌하자고.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4년 중임제라고 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해서 아마 지금 대통령부터 적용시키려고 하겠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5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4년을 채우게끔 사실상 탄핵 시국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걸 이번에 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어가지고 그 사이에 지가 대통령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인데, 지금의 사법부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또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꿈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 이번에 무슨 또 토론회 같은 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별의별 희한한 집단들 다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님이 그 가가지고 이상한 개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참 진짜 외대의 수치죠. 제가 또 외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진짜 그 외대의 수치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법정 연금을 하려고 한다. 인권 유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연금, 가택연금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군부정권이나 이랬을 때 가택에 연금을 시켜놓고 집 밖에 함부로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법정연금을 한다는 얘기는 살다 살다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적어도 아니네.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국민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법정연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판을 받으러 가느라고 일주일 내내 주 5일을 갖다가 재판을 받으러 가느라고 재판 연금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웬간한 진짜 어마어마한 사기꾼, 어마어마한 무슨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5번이나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을걸요? 근데 그렇다라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가혹하냐? 그것이 아니라 연관이 없는 거를 갖다가 분리시켜가지고 기소해가지고 5가지로 지금 재판을 받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냥 5가지가 다른 범죄 아닙니까? 위증교사란 무슨 대북송금이 됐거나 성남FC가 됐거나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위례신도시가 됐거나 정자동 개발이 됐거나, 그리고 또 위증교사가 됐거나 선거법 위반이 거짓말 쳤다라는 게 됐거나, 이게 지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만 읊은 것만 보더라도 연관성이 있는 게 있냐고요. 그나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만한 게 대장동이란 무슨 위례 정도를 묶을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묶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겹치지 않고. 물론 겹치긴 겹치죠. 문어발식으로 이재명이 다 범죄 혐의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재명으로 이렇게 한 줄로 모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거는 내용 자체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법원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번이나 이재명을 부르기 싫지만 어쩌고 하겠습니까? 범죄 혐의가 5가지가 있고 다른 재판이라고 한다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동현이라고 하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희한한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이제 그 대표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 및 분리선고 요청,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원 출석으로 식물정치인을 만들려는 악질적인 보복행위다. 민주당에 지금 이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재명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식물정치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갖다가 일주일에 5번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이말로 식물 정치이다. 이거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애당초 이런 식의 신청을 검찰이 한다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합 신청을 하는 거는 이재명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병합 신청을 했었죠. 개미 쳐가지고 뭐랑 뭐를 병합 신청했습니까? 대북 송금 문제와 그 다음에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거를 병합 신청을 했던 게 이재명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대북 송금은 그건 북한과 관련된 지금 문제인 것인데 북한에다가 그런 식으로 돈 줘가지고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했다. 제3자 뇌물죄 이게 지금 대북 송금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랑 지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랑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아니 뭐 북한 사람들이 대장동 가가지고 산답니까? 북한 사람들이 백현동에 아파트 산답니까? 북한 사람들이 위례 신도시나 뭐 투자한대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병합 신청을 할 수가 있겠냐고 애당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오동현 변호사 같은 희한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병합 신청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재판 지연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이재명인 것이지. 검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병합이 될 만한 것만 병합을 시키고 안 하는 거는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양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무슨 뭐 토론회에서 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사실상 오버랩이 되죠. 뭐랑 오버랩이 됩니까? 과거에 이재명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뭐 지령을 받나 봐. 이재명이 뭐 지령을 받고서 TV 패널도 똑같죠. 민주당 쪽에는 패널들 같은 경우는 다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워딩이라도 어디서 무슨 제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과거에 또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과거 독재 정권들은 정치적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택연금이라고 집에 가둬두기도 했다.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만들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다. 판사님들이 이런 이재명 얘기를 듣고서 아직까지도 재판을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연장하는 거를 받아준다라는 게 이해가 저는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뭐 독재 정권 같은 거를 운운하면서 가택연금 같은 거를 운운하면서 법정연금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에 시간을 빼앗기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판사님들이 나서 가지고 이거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총 7가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혐의만 하더라도 11개나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봤었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고 위증교사도 있고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있고 쌍방울 관련된 대북송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4개에 대한 재판으로서 일주일에 4일을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5일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검찰이 지금 뭐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4가지가 묶여 있는데 위례신도시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선고를 하자 이렇게 지금 검찰이 요청한 상태거든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요구했던 개떡 같은 소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거랑 대북 송금을 갖다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조희대 그때 당시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주 만에 그거를 기각시켰었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솔직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요 4가지를 한꺼번에 묶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언제 재판이 나오겠습니까? 위례 신도시는 지금 정리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9월 달에 이제 정리가 되고 10월 달 되면 대장동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뭐 한 3, 4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백현동 하나를 가지고 3, 4년에다가 대장동, 성남FC, 위례까지 하면 이거 뭐 10년 걸릴 거냐고요. 1심 나올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검찰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거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걸 요청하겠다라고 하는데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위례 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일단 재판 결과를 내야 되겠죠. 언제 전까지? 2월 달 전까지. 그래서 2월 달 전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재판이 뭐뭐뭐가 될 수도 있다. 첫째, 대북 송금에 대한 것. 신진우 부장판사, 위례 신도시,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위증교사 4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게 사법부가 하셔야 되는 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